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의 박상준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키움증권에서 음식료 유통업종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입니다. 예, 박상준 애널리스트 제가 모신 이유는요.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공동 주관한 2021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유통소비재 음식료 분야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머니머니 처음 나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이 머니머니 코너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뭐 애널리스트는 지금 이제 2개 섹터 담당하고 있고 음식료 업종, 유통업종 하고 있고요. 한 7년 정도 애널리스트 생활했고 그 전에는 이제 운용사에서 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에서 뭐 한 7년 정도 일을 했는데 한 2년 반 정도 주식 운용과 관련된 일을 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키움증권 와서 이렇게 예. 애널리스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좀 주제를 이 네. 오프닝과 유통 이렇게 잡아봤어요. 네, 네. 요새 또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오프라인 유통 네. 쪽은 코로나 영향을 상당히 지금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위드 코로나 진행되면서 네. 리오프닝 지금 네. 막 진행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이거 좀 어, 총괄적인 것부터 네, 네. 얘기하고 들어가 보죠. 일단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네.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활동이 많이 좀 자유로워진 것 같고요. 밖에서 이제 마스크를 일단 벗을 수가 있고, 야외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뭐 백화점이나 이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소비가 잘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니까 할 수 있는 소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소비들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접근이 어려워서 안 되는 이제 부분이 있어요. 백화점을 아무래도 뭐 전보다는 좀 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코로나라는 그 질병의 어떤 걸릴 위험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눌려 있다가 이제 소비가 나오고 있다. 저희는 이제 좀 이연 수요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원래 이제 좀 축적되어 있던 수요가 뒤늦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저희 눈앞에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매출액으로 보면은 또 훨씬 커 보이는. 근데 사실 소비재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잘 이렇게 정가가 돼서 수요만 받쳐주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게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관된 사실 질문으로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언택트로 좀 네.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 네. 그럼 리오프닝 되면 그게 다시 거꾸로 돌아올까 이게 또 관심사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뭐 어느 정도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글쎄요, 뭐 배달 음식을 예전보다는 많이 시켜 먹겠죠. 하지만 코로나 때보다는 어쨌든 그거를 그렇게 음식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줄었고, 네. 또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외식 소비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옷 같은 것도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많이 안 하면 글쎄요, 뭐 집에서 입는 뭐 그런 약간 홈웨어나 이런 것들은 수요가 나올 수 있지만, 야외 활동을 해야지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캐주얼이라든지 네. 이런 쪽의 수요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좀 나올 수 이제 있는 막 상황이 시작되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거를 했던 거를 안 할 거냐라고 본다면은 다시 할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할 거고, 100% 풀리 못 돌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대부분 좀 돌아갈 거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저기 거의 이제 시작 초기 뭐 해서 네.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또 명품, 네, 네. 가전제품 소비 요거는 네. 또 이 보복 소비해야 된다 네, 이러면서 네, 확 네. 좋아져서 이제 내구재 소비가 또 네, 네. 괜찮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리오프닝 되면 이제 네. 그쪽에서 이제 내구재에서 소비가 어떤 여행 같은 이런 네, 네, 네. 서비스업으로 바뀔 네. 거다, 서비스 수요로 바뀔 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좀 네. 보세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어느 정도는 맞는데요. 제가 이제 잘 얘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요게 이제 아시아 주요 공항의 음. 2019년 대비 트래픽 증감률 추이 차트입니다. 이게 음. 보시면은 요게 이제 호텔 신라가 공항 면세점 음. 사업을 하는 4개 공항입니다. 네. 지금 2019년 대비 트래픽 감소율이니까요. 보시면 거의 뭐 안 나가요. 그러면 19년 수요 대비 지금 레벨이 뭐 10%, 뭐 조금 높아봐야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저희 EPL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네네. 뭐 그분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랑 영국을 음. 안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가족이 뭐 친척 가족이 해외에 음. 거주하고 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꼭 그거는 가야 코로나 되는 조금 분들이 풀리면은 있죠. 예, 네. 그거는 이제 필수 소비재 성격이 강합니다. 자, 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해외 여행이 올라오는 거는 자, 10%에서 20%, 30%, 40% 올라오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명품이나 가전이나 이런 수요가 많이 빠지는 걸 걱정하는데 이 초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고 뭐 시간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월급쟁이의 삶과 좀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초반에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해외여행을 많이 나간다고 해서 자기가 원래 하고 있던 내수 소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초반부에는 영향이 적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말씀하신 명품이나 가전 이런 것들이 성장률이 둔화는 되겠지만 마이너스를 세게 보여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뭐 올해까지는 그쪽 수요가 크게 데미지를 입을 거라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인 어떤 소비의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코로나 때 피해를 봤던 소비들 아까 네. 말씀드린 뭐 의류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소비 이런 것들이 바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성장률이 훨씬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면 유통업태를 가지고 보면은 유통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비중이 좀 큰 게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이 아무래도 의류나 잡화 이런 걸 파는데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못해서 옷이나 뭐 신발 이런 걸 못 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레저 활동을 다시 재개하게 되면서 필요해지는 소비들도 있거든요. 뭐 갑자기 안 가던 뭐 산에 간다든지 사람들 만나서 놀러 간다든지 네. 하려면 또 옷을 또 옷을 산도 많이 예, 가더라고요 요새. 사셔야 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작년에 뭐 골프 같으니까 골프웨어가 엄청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레저 활동을 하려면 또 필요한 장비들이나 옷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비들이 붙으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가전 쪽은 사실 성장률이 많이 슬로우해요. 명품은 여전히 두 자릿수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커버하면서도 좋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수요가 그런 거 조금 성장이 둔화되는 거를 더 그렇죠. 커버해가지고 괜찮을 네, 거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류가요 한 30% 중반 정도 되고요. 네. 패션도 저 명품도 한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가전이나 나머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명품하고 의류가 여전히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백화점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옵니다. 네. 그럼 좀 한 유통 백화점 얘기도 하셨지만 유통 채널별로 한번 좀 네.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프라인 유통 이제 쪽에서는 기존에도 이미 온라인 유통에 충격을 좀 많이 받고 맞았었죠. 있었는데 네. 코로나로 또 온라인 유통이 확 커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기존에 좀 오프라인 유통의 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이나 마트 네. 이쪽은 어떻게 좀 네. 바뀔지 네, 이거 좀 네. 한번 알아보죠.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좀 회귀를 할 건데요. 조금 처한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백화점에서 주로 많이 사시는 거는 옷이나 신발, 뭐 이런 패션 잡화류를 많이 사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대형 마트에서 많이 사시는 건 식료품, 식료품 네, 그렇죠. 식료품입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 좋았던 소비가 뭐냐면 내식 수요예요. 내식 수요. 제가 이제 외식 내식 이 네, 얘기인가요? 외식 내식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음식료도 하다 보니까 집 밖에서 먹기가 무서우니까 집 안에서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아니면은 할인점에 가서 아니면 뭐 창고형 마트 가서 이제 장을 많이 봐가지고 한 번에 뭐 바스켓 사이즈 엄청 세게 이제 담는 거죠. 갖고 와서 주말 내내 먹는다든지 네. 이런 소비가 발달하다 보니까 할인점은 이 수요가 엽기적으로 있습니다. 이 식품 수요에 대해서 이 식품 매출 비중이 60%가 넘는데 65% 되는데 요게 이제 엽기적가 있다 보니까 백화점보다는 성장률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류나 이런 비식품이 막 올라와도 식품 자체의 성장률이 약간 약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비식품이 올라가면은 마진율에 조금 도움이 돼서 이제 이익으로 보면 조금 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백화점하고 할인점은 일단 코로나 때 소비가 처한 환경이 좀 차이가 있다. 그거 하나가 첫 번째고요. 일단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어떤 산업이 이제 굳이 이제 인력을 뭐 뽑아가지고 이제 뭐 실물 자산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IT 뭐 플랫폼화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이제 그게 옮겨 가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비를 하던 것도 대면을 해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비대면 그냥 핸드폰으로 내가 모바일로 쇼핑하는 거잖아요. 주문하고 이제 그런 과정인데 자 이거를 주도한 소비층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흔히 뭐 80년대생, 90년대생 저희가 뭐 MZ세대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분들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조작해서 물건을 사는데 되게 능란하세요. 능수능란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의류나 뭐 신발 이런 거는 소비를 굉장히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가 돼서 뭐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대학교 들어가셔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면은 그때부터 많이 구매하세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빨리빨리 일어났습니다. 옷이나 화장품은 그런 게 빨리빨리 일어났어요. 그 소비층들이 먼저 디지털 전환을 주도했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 있는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도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공급했습니다. 근데 식료품은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식료품은 장보기 채널이 메인입니다. 이 시장에서 그 시장 규모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장보기 채널이고 그 저희가 장을 봤던 거는 주로 대형마트가 하나의 채널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동네 슈퍼마켓도 있지만 근데 장을 본다라는 이 행동은 저희가 20대 때 그렇게 많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20대 분들은 보통 부모님이 해주시는 식사를 드시거나 그냥 밖에서 사 먹습니다. 그럼 장을 보는 활동은 언제 하냐? 최소 가정을 꾸린 분들 아니면 독립을 하신 분들이 장을 봅니다. 근데 그거가 많이 늦어졌어요. 이제 세대가 나이대가요. 이제 30대 뭐 예전에 뭐 20대도 결혼 많이 했는데 30대 중반 후반대도 안 하신 분들도 많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뭐 88년생인가 7년생의 뭐 절반 이상이 결혼 안 했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식료품 쪽은 디지털 전환이 늦습니다. 그 다음에 옷이나 화장품보다 단가가 싸요. 그래서 물류비가 사실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식료품은 디지털 전환이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점은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도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모멘텀이 사라지진 않거든요. 잠깐 위축이 되는 거지. 근데 길게 보면은 여기에서 좀 저는 이제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백화점은 이미 주력 소비층의 디지털 전환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덜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의류랑 식료품을 좀 갈라서 보면 앞으로 좀 전망이 좀 다르게 나온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그렇게 해서 백화점 마트 좀 알아봤고요. 또 관심사 이제 면세점 업계도 좀 우리 관심사인데 뭐 아까 이제 코로나 얘기도 했지만 이 중국이 상당히 또 여기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최근에 뭐 코로나 공세를 했다가 말았다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글쎄요, 제가 오늘 이제 촬영하는 날까지 그 중국 쪽 주가들을 보면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중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메인 유통 채널은 이커머스가 됐거든요. 이 이제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 이커머스인데 유레살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해 이런 데가 이제 도시 봉쇄를 하다가 조금씩 풀렸죠. 풀려갖고 뭐 외식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걸로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격을 받다 보니까 면세점도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세점은 주로 지금 화장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이 화장품의 엔드 유저는 중국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따이공들이 와가지고 이 화장품을 한 번에 많이 사서 이제 중국 가서 파는 거거든요. 보따리상이라고 그렇죠, 보따리상 분들. 그러니까 중국 소비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중국 소비가 안 좋았다가 바닥을 찍고 저희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왼쪽에 이 차트가 중국 전체 소매 판매랑 화장품 소매 판매를 이제 YOY 성장률로 이제 비교를 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19년 대비 증가를 본 건데 여기 마지막에 데이터가 4월달 데이터인데 19년보다도 4월은 소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돼서 음. 수요가 안 좋았고 특히 이 화장품 쪽은 더 소비가 안 좋았습니다. 뭐 네. 이게 엄청나게 필수품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먹는 거 대비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저점을 다졌다.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 그런 가정을 하기는 신의점, 특히 이 따이공들이 많이 있는 곳은 신의점인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첫 번째 가정을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바닥이니까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공항점입니다. 저희가 면세점은 크게 시내점에서 하는 게 시내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공항에서 하는 게 네. 있는데 이제 시내는 아까 말씀드린 주로 이제 따이공들이 비중이 크고 공항은 여행객의 비중이 여행 수요. 큽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뭐 온라인 시내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공항은 거의 여행객만 이루어져 있기 비중을 때문에 보면. 예, 그렇죠. 예. 여행의 어떤 수요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공항의 트래픽은 아직 19년 대비 현저히 낮고요. 그리고 한국이 이제 얼마 전에인가요?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 6월 8일 지금 저희가 녹화를 지금 7일 날 하고 있으니까 내일부터네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모든 격리를 푼다. 격리 규제를 푼다. 그리고 접종을 안 한 분,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도 이제 풀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공항도 수요가 빠르게 올라올 거고 저희가 3분기가 해외여행 제일 많이 가잖아요. 애들 방학도 있고 여름 휴가도 쓰시고 좀 중장거리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면세점 수요가 4월을 바닥으로 이렇게 5, 6, 7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시장에서 많이 올려잡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 수요를 보나 여행 수요를 보나 조금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받다는 데가 이제 편의점 업계가 있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오프닝 되면서 조금 안 좋아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그 오미크론 터졌을 때 뭐 진단 키트가 많이 판매되고 뭐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다른 회사보다 실적이 좀 견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가 없었다라고 혹은 수혜를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해를 많이 받고 편의점은 이제 어떤 피해가 있었냐면은 일단 유동 인구가 감소합니다. 유동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게 와가지고 편의점 방문해서 바로 이렇게 먹는 소비, 뭐 음료수나 아니면 즉석 식품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게 편의점은 요게 마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요 소비가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이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죠 한국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 주변이나 학원가가 매출이 안 좋았고 또 이제 그쪽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애들이 많이 소비를 하는 채널이 편의점인데 이제 거기서 매출이 많이 빠져나가서 안 좋았어요. 근데 반면에 좋았던 거는 뭐 주류나 그런 이제 뭐 진단 키트 뭐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 이런 게 좋았는데 사실 주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음료나 즉석 식품보다는 수익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 리오프닝 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저희가 가공식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가공식품이 거의 절반을 넘는데 이 물가가 지금 요거 제품의 물가가 지금 최근에 상승률 찍히는 거 보면 거의 7% 시키고요. 아마 2년 누계를 보면은 거의 뭐 10% 가까이는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CPI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에 따른 수혜를 편의점이 볼 수 있다. 유통업체들은 이제 원재료를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상품 매입해서 마진을 붙여파는 거기 때문에 요 단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 실적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별로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좀 질문으로 이 유통 분야에서 토픽은 어떻게 좀 꺾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 면세점하고 백화점이 좀 샤프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호텔신라나 신세계 이런 회사들을 좀 중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조금 길게 보면은 저는 이제 BJF 리테일의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편의점이 먹는 걸 팔기 때문에 변동성이 내구재를 파는 데보다는 적어요. 매출의 변동성이. 근데 이제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매출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 물가가 오르면은 또 내년에 약간 수요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크가 없다는 측면에서 조금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회사는 BJF 리테일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오늘은 키움증권의 박상준 애널리스트와 함께 리오프닝과 유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이 물가 오르는 거 네.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네네. 합니다. 자, 오늘 어떠셨는지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이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리오프닝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저는 소비재에 좀 투자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키움증권의 박상준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